종종 선거를 앞두고 이런 농담들을 하곤 합니다. 해야 할 사람은 나서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은 꼭 나선다고 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글은 조선 중기의 문신 장유가 쓴 복목설입니다. 복목은 굽은 나무라는 뜻으로 정직하지 못한 자가 등용되는 현실을 비판한 내용입니다. 성품이 비뚤어진 사람을 복목에 비유하여 인재 등용에 신중함을 기하지 않는 당시의 세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거의 500년 전에 쓰여진 글이 마치 오늘의 우리 시대와 너무 닮아 깜짝 놀랄 뿐입니다. 그럼 장유의 수필 복목설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웃에 장시성을 가진 자가 살았다. 그가 집을 짓기 위해 나무를 베려고 산에 갔다. 숲속의 나무들을 모두 둘러보았지만 꼬부라지고 뒤틀린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던 중 산꼭대기에서 한 그루의 나무를 발견하였다. 정면에서 바라보나 왼쪽에서 바라보나 오른쪽에서 바라보나 그 나무는 굳었다. 그래서 장씨가 쓸만한 제목이다 싶어 도끼를 들고 다가갔다. 하지만 뒤쪽에서 바라보니 형편없이 굽은 나무였다. 장씨는 도끼를 버리고 탄식하였다. 제목으로 쓸 나무는 쉽게 드러나고 판단하기도 쉬운 법이다. 그런데도 나는 이 나무를 3번이나 바라보고서도 제목감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다. 나무도 그러한데 사람의 두꺼운 얼굴과 깊은 마음을 살피기는 더욱 어렵다. 겉으로 후덕해 보이고 인정 깊은 사람일지라도 그 본심을 어찌할 수 있겠는가. 말을 들어보면 그럴듯하고 얼굴을 보면 선량해 보이고 작은 행동까지도 신중히 하는 사람이라면 우선은 군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막상 큰일이나 중대한 일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의 본성은 금방 드러나고 만다. 국가가 망하는 원인도 따지고 보면 이러한 사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나무가 자랄 때는 짐승들에게 짓밟히지 않는다. 두끼 같은 것으로 찍히는 일도 없다. 오직 이슬의 덕택으로 날로날로 무성하게 자란다. 그러므로 당연히 구분대 없이 곧아야 옳다. 하지만 나무는 꼬부러지고 뒤틀려서 이처럼 쓸모없는 제목이 되고 말았다. 하물며 요즘 같은 세상에 말해서 뭐하겠는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진실을 어지럽히고 이익인지 손해인지만을 따져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 그리하여 천성을 굽히고 당초에 먹은 마음으로부터 떠나고 마는 사람이 많다. 속이는 자가 많고 정직한 자가 적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장씨가 이러한 생각을 내게 전하기에 나는 이렇게 말해주었다. 그대는 정말 잘 보았습니다. 나에게도 할 말이 있습니다. 서경 홍범편에 보면 오행을 논하면서 나무를 굽거나 굳은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무가 굽은 것은 제목감은 안 들지 몰라도 나무의 천성으로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의 심성 또한 그러합니다. 사람이 처음 태어났을 때는 굳은데 그 굳음을 잃고서 살아가는데도 요행으로 죽음을 면합니다. 그러므로 바르지 않은 사람이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도 역시 요행입니다. 그러나 굽은 나무는 아무리 서투른 목수일지라도 가져다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잘 다스려지는 세상에서도 버림받지 않고 잘 쓰여집니다. 큰 집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머루대나 기둥이나 석가래를 보면
구름같이 굽거나 물결같이 휘어진 나무들은 쓰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조종을 살펴보십시오. 벼슬을 얻은 자들이 예복을 갖추어 입고 궁궐을 드나드는데 그 중에서 고든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자는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굽은 나무는 항상 불행을 겪지만 굽은 사람은 항상 행운을 잡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줄처럼 반듯한 자는 길거리에서 죽어가고 갈고리처럼 구부러진 자는 벼슬에 나아간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굽은 나무보다 많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